한화 이글스가 마침내 폰세의 차례에 다른 선발 투수를 내세웠다. 20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지는 2025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한화는 조동욱을 선발로 예고하였다. 외국인 에이스인 코디 폰세의 등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폰세가 마지막으로 등판한 것은 지난 12일 롯데 자이언츠전이었다. 예정된 로테이션대로라면 17일 NC 다이노스전에 등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폰세는 후반기에 접어들며 다소 체력적인 고갈 징후를 보였다. 한화는 폰세의 체력 관리를 위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화요일, 일요일처럼 4일의 휴식을 가진 뒤 등판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폰세는 17일 등판하지 않았다. 대신 19일 두산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한화는 19일 경기에 와이스를 선발로 기용했다. 폰세가 장염 증세를 보인 까닭이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19일 경기 전 폰세의 상태가 하루 이틀 더 관찰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화는 이번 두산과의 주중 3연전에 와이스 폰세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1에서 3선발을 모두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생긴 셈이다. 거기에 연패까지 끊지 못하는 악재가 더해졌다. 창원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한 한화는 19일 와이스를 선발로 기용했으나 두산에 5대6으로 역전당하며 패했다. 조동욱은 올 시즌 53경기 4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2승 2패 3홀드 2세이브, 평균 자책점 3.66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의 선발 투수는 토종 에이스 곽빈이다. 곽빈은 올 시즌 12경기에 등판해 2승 3패, 평균 자책점 3.99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곽빈은 최근 승리가 쉽게 따라주지 않고 있다. 마지막 승리는 6월 21일 LG전이었다. 그 후 8경기 동안 1패만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땐 야구가 안 되면 그냥 흘려보냈어요. 지금은 다르죠. 직업으로 뛰다 보니 책임이 따르거든요. 한화이글스 저완 투수 황준서와 조동욱은 지난해 나란히 프로 유니폼을 입은 장충고 동창이다. 황준서는 2023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조동욱은 2라운드 1순위로 한화에 합류했다. 고교 시절부터 주목받던 두 선수는 신인답지 않게 데뷔 첫 해부터 7 마운드에 섰고 2년 차인 올해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팀의 핵심 전력이 됐다. 둘은 고교 3년 내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했던 조동욱은 황준서보다 1살 많지만 같은 학년으로 장충고에 입학했다. 성격도 닮고 포지션도 같은 좌완 투수. 함께한 3년은 단짝이라는 말로 부족했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처럼 둘은 언제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황준서의 가장 선명한 기억은 2학년 때 처음 프로구장에서 치렀던 전국대회 결승전 패배였다. 낯선 공기, 작은 실수, 아직도 또렷한 감정. 조동욱은 3학년 때 이마트배 강릉고와의 전국대회 준결승을 떠올렸다. 연장 마지막 이닝, 결정적인 실책으로 무너졌던 뼈아픈 기억이다. 승리보다 쓰라린 패배가 오래 남는 건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두 선수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동욱은 힘들 땐 서로 야구 얘기도 하고 농담으로 털어내기도 해요. 쉬는 날엔 같이 PC방에도 가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죠. 라며 웃었다. 황준서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웃으며 넘기기도 해요. 그런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라고 화답했다. 지난해 한화이글스에서 프로 첫 선발승을 올린 조동욱, 왼쪽, 이 입단 동기 황준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제공, 2023년 신인 드래프트의 날도 두 선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황준서가 예상은 했지만 함께 지명됐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라고 말하자 조동욱은 대전에는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준서 덕분에 적응이 한결 수월했어요. 라고 응답했다. 성격상 낯을 가리는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존재가 더욱 반가웠지만 프로 무대에 선 이상 각자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고 마운드에 올라야 했다고 고백했다. 황준서는 고등학교 땐 그냥 넘기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책임감이 커졌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습니다 라고 했고, 조동욱은 계속 유망주라는 말을 들으니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따르더라고요. 그걸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털어놨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 이들의 책임감과 무게는 곧 각자 자리에서 새로운 기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황준서는 3월 31일 KT전에서 고졸 신인으로는 이례적인 데뷔전 선발승을 거뒀고, 조동욱 역시 42일 만에 키움 상대로 데뷔 첫 선발승을 올렸다. KBO 리그 역사상 같은 팀의 고졸 신인 두 선수가 한 시즌에 나란히 데뷔전 선발승을 거둔 최초의 사례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황준서는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와 함께 5인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조동욱은 불펜에서 여러 이닝을 소화하며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선발과 불펜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친구는 하나가 오랫동안 그려온 마운드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 중이다. 길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팬들은 이미 두 선수의 성장을 믿고 있다. 황준서는 경기마다 만원 관중이 들어오고 홈구장은 언제나 주황빛으로 가득 차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 잘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동욱도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 공마다 책임감을 갖고 던지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이 역전 위기를 맞고 데뷔 첫 세이브를 올린 2년차 투수 조동욱을 칭찬했다. 김 감독은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리그 LG 트윈스 원정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전날 연장 11회 혈투 끝에 거둔 승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나는 28일 경기에서 선두 LG를 6-5로 제압하며 승차를 2.5 경기까지 좁혔다. 만약 패했다면 선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중위권 팀들의 추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값진 승리를 챙겼다. 하나는 4-0으로 앞서다 동점을 허용했지만 연장 11회 초 최은성이 2점 홈런을 날리며 흐름을 가져왔다. 이후 11회 말 박상원이 박동원에게 1점 홈런을 허용하며 흔들렸지만 곧이어 등판한 조동욱이 2사 만루에서 함창건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2024년 프로에 데뷔한 조동욱의 첫 세이브였다. 김 감독은 에이스 코디 폰세가 선발로 나온 경기라 먼저 4점을 땄을 때 3점만 내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LG가 1위 팀답게 만만치 않은 힘을 보여 동점을 만들며 힘든 경기를 했다. 고 전날 경기를 되짚었다. 이어 11회까지 승부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팬들은 재미있었겠지만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며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동욱을 향한 칭찬도 전했다. 그는 박상원이 홈런을 맞은 뒤 투구 밸런스가 흔들렸는데 조동욱이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막아줬다. 만약 역전패했다면 오늘 경기까지 큰 부담이 됐을 텐데 정말 소중한 1승을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 불펜 한승혁은 28일 경기 8회 말 2-4-1 1루에서 박동원을 상대하던 중 25초 안에 초구를 던지지 못해 피치클록 규정을 어겼다. 투구 동작을 이어가려던 한승혁은 심판의 제지에 공을 던지지 못한 채 멈추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이에 김 감독이 직접 그라운드로 나가 항의했다. 김 감독은 당시를 두고 운영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심판이 매뉴얼대로 했다지만 부상 위험이 있었다. 공을 던진 뒤에 피치클록 위반을 알려도 되지 않겠나?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해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항의했다고 설명했다.